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뉘른베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뉘른베르크는 분데스리가 2부에서 13위에 그치는 등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칼에서는 선전하며 8강에 오르긴 했지만 오롯이 이번 일정에 힘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주말에 카를스루헤전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25경기에 출전해 8골을 기록 중인 공격수 콰드오 두아가 나서긴 하겠지만 홈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뉘른베르크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중위권 성적을 내며 잔류했지만 이번 시즌 최하위에 머무르며 강등이 유력합니다. 때문에 주말에 있을 보훔 원정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할만한 팀을 만나기에 리그 승점 3점을 노릴 것입니다. 엔도와 하라구치, 지라시 등 주축 선수들이 벤치에 머물며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로테이션 운영도 가능하지만 스쿼드에서 홈팀을 압도합니다. 휘리히와 질 디아스 등 주전급 선수들이 나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텐데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후반 페레아와 바그노 등이 들어와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 대 아약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이번 시즌 트래블에 도전 중입니다. EPL의 맨시티와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미넨 등과 더불어 트래블에 도전하는 팀입니다. 리그에서는 가장 큰 고비였던 아약스 원정을 승리하고 2위권과 격차를 벌렸고 유로파에서도 샤흐타르를 완파하고 8강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로테르담 더비에 나섰는데 파이샹과 히메네스 등의 골이 터지며 완승했습니다. 질거 같지 않은 최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약스는 이대로 가다 단 하나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는 선두의 승점 8점 뒤진 2위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말 일정이 있긴 하지만 중하위권의 시타르트 상대로 홈경기기에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력 저하가 큰 최근인 게 불안하죠. 베르바인이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쿠두스와 타디치 등 공격진이 부진합니다. 이미 최근 원정 경기에서 상대를 제압했는데 경기력과 분위기에서 상대를 압도합니다. 또 홈의 2점도 누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약스는 수비진의 줄부상으로 인해 알바레즈와 바스, 산체스 등 벤치 자원들이 100% 나설 정도로 수비가 불안합니다. 히메네스와 다닐로, 파이샹과 자한바크시가 쉴 새 없이 몰아칠 페에노르트가 우세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끝없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챔스에서 맨시티에 7골을 실점하며 탈락했는데 그 이후 보훔과 마인츠 등 이겨야 할 팀에 패하며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승에 도전할 기회는 포칼뿐입니다. 강팀들이 남아있고 도르트문트를 만나지만 단판 승부기에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그러나 은쿵푸의 이탈과 안드레 실바의 부진 속에 골 결정력이 떨어졌고 라이머의 중원 영향력도 좋을 때의 모습이 아니죠. 도르트문트는 최근 2차례 더비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바이에른 미넨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레비어 더비에서는 하위권인 샬케와 비겼고 데어 클라시코에서는 바이에른 미넨에 먼저 사고를 내주는 경기를 하며 패했습니다. 때문에 리그 1위를 내주며 도전자의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리그와 포칼컵 등 두 대회에서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인 건 아데에미를 비롯한 부상자가 돌아온 풀핏의 전력이라는 점입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상대는 최근 경기력이 최악입니다. 특히 그바르디올이 버티는 수비 라인이 상대의 침투의 공간을 쉽게 내주기에 로이스와 브란트, 말렌 등이 뒷공간을 돌파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엠레 잔과 벨링엄, 외즈칸의 중원 장악도 있을 도르트문트가 원정승을 따낼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유 대 프렌트퍼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패하며 5위로 추락했습니다. 월드컵 이후 래쉬포드와 함께 최고의 성적을 내며 내심 2위도 노렸었지만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최악의 경기를 하며 분위기가 추락한 것이 컸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카세미로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맥토미니와 사비처의 중원이 가동될 수 있고 래쉬포드가 건강하게 팀 공격을 이끌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브라이튼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었지만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내주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순위 경쟁 팀 상대로 따낸 원정 승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토니의 징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에 정상 전력을 가동하고 있고 덴마크 커넥션이 나서는 중앙도 탄탄합니다. 브렌트포드가 네르고로와 옌센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을 내세워 메뉴의 중원과 맞서겠지만 사비처와 페르난데스가 서서히 중원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 원정팀이 탄탄한 중앙 수비와 달리 측면이 다소 불안하기에 래쉬포드와 안토니, 산초 등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할 것입니다. 홈의 이 점도 누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하고 최근 부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뉴캐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에서 사우스햄튼을 잡고 리그 14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라운드까지 강등권에 머무는 등 부진한 성적에 그쳐 있었는데 분위기를 전환할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센터백인 아구에르데의 골이 전반 나온 이후 수비 라인을 강화해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스카마카가 부상으로 빠진 최전방 전력 누수는 있지만 포르날스와 보인, 잉스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윌록과 칼럼 윌슨의 골로 난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5위까지 추락하며 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챔스 진출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3연승 중인데 모두 멀티골을 터뜨렸고 탄탄한 수비가 경기를 매조지했습니다. 기마랑이스가 중원에 나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최근입니다. 시즌 경기력과 분위기 상으로는 원정팀이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웨스트햄은 최근 홈에서 무패를 이어가는 등 페이스가 올라왔습니다. 또 기마랑이스가 이끄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중원 상대로 수책과 라이스 등 리그 정상급 볼란치 조합이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접전을 가져가며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두 차례의 엘클라시코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리그 경기에서 승리하며 승점 차를 12점까지 벌린 라리가 우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파델레이 원정에서도 승리했는데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결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홈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아라우호와 가르시아, 쿤데의 최종 수비 외에도 로베르토와 캐시에 등 수비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를 대거 기용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스에서 8강에 올라있지만 리그에서는 고전 중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점을 크게 뒤지며 역전 우승의 가능성이 줄었고 코파델레이에서도 홈경기에서 패했습니다. 때문에 원정이지만 이번 엘클리오시코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골을 노릴 것입니다. 지난 주말 6골을 폭발한 벤제마와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등 공격 자원들을 대거 투입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연승에 성공한 최근이지만 경기력에서 크게 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반도프스키 의존도가 큰 바르셀로나 상대로 다양한 공격수들이 나설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크로스와 초우아메니의 중원 지원도 있을 레알 마드리드의 거친 공세가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피오렌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10라운드가 남은 세리에A에서 승점 13점에 그치며 가등이 유력합니다. 17위로 올라서야 다음 시즌에도 세리에A에서 뛸 수 있는데 17위 스페치아와 승점 차이가 12점이나 됩니다. 때문에 코파 이탈리아 일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삼프도리아 원정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가장 뜨거운 팀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인터밀란을 원정에서 제압하며 리그 5연승을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9위로 올라섰고 코파 이탈리아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동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크레모넷의 상대로 3월 중순 원정에서 완승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와 이고르, 비라기 등 백포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키는 데다 아르투로와 사포나라, 바락 등이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피오렌티나 상대로 주축 선수들을 정상적으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홈이지만 로테이션 가동이 유력한데 피오렌티나에 고전할 것입니다. 카스트로빌리와 암나바의 중원 장악 속의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공격진이 해결할 피오렌티나가 원정 1차전을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낭트 대 리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낭트는 지난 시즌 니스를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었는데 A컵 2연패에 도전 중입니다. 비록 지난 시즌 우승에 큰 역할을 한 콜로 무아니는 없지만 이번 시즌에도 단판 승부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8강에서는 낭스를 잡는 등 스케줄 난이도가 쉬웠던 것도 아닙니다.
비록 지난 주말 랭스에 패하긴 했지만 2년 연속 우승 진출을 위해 델로토와 시몬, 블라스 등 주축 선수들을 출전시킬 것입니다. 리옹은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리그 선두인 파리 생제르맹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바르콜라의 골로 잡아냈습니다. 로브렌이 팀에 합류한 이후 수비가 안정적인데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이골 라카제트와 체르키 등 기회를 해결할 선수들도 충분합니다. 낭트의 홈이긴 하지만 리옹의 최근 페이스가 월등합니다. 특히 라카제트와 아민 사르 등 주전 공격수들 외에도 바르콜라와 무사 덤벨레 등이 교체로 들어와 상대 수비 라인을 잘 공략 중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